물 한 잔이 심장마비를 막습니다. 물 한 잔이 심장마비를 막는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이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하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싹 마르고 목이 칼칼한 경험 있으시죠? 그건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액이 걸쭉해져서 혈관이 막힐 위험에 처해 있다는 몸의 비명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는 동안 수분이 부족해져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건강을 연구하는 예방의학 전문가 김지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딱 4번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마시는 물이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 신장과 뇌를 지켜줄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이 방법 하나만으로 10년 넘게 먹던 혈압약을 끊으신 분도 계십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물 마시기의 과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첫 물의 기적.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물 마시는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세수하기 전, 양치하기 전, 화장실 가기 전에 먼저 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75세의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60대 초반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 3알, 당뇨약 2알을 드셨고 그래도 혈압이 높아서 늘 불안하셨죠. 더 큰 문제는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협심증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영자 할머니는 제 강연을 듣고 아침 물 마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300ml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새벽에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을 한 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혈관 나이도 5년이나 젊어진 것으로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약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합니다. 하지만 호흡하고 땀 흘리며 계속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은 약 500ml, 큰 컵으로 2잔 반 정도입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혈액은 평소보다 훨씬 끈적끈적하고 진해져 있습니다. 끈적한 혈액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혈액이 진해지면 혈관을 흐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물 대신 꿀을 호스로 보내려고 하면 잘 안 나가는 것처럼요. 둘째, 진한 혈액은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피떡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실제로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해진 혈액이 즉시 묽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도 씻겨 내려가고 신장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몸속 독소가 배출됩니다. 장도 자극을 받아서 변비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십니다. 화장실 다녀온 후가 아니라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입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은 위장에 자극을 줘서 좋지 않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양은 200에서 300ml,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되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넷째, 천천히 마십니다.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지 말고 30초에서 1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분들이라면 이 아침 물 한 잔 습관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매일 아침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소중한 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우정입니다. 식사 전 물의 힘. 두 번째로 중요한 물 마시는 시간은 바로 식사 30분 전입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 물 한 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1살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당뇨병 환자셨는데 식후 혈당이 항상 200을 넘어서 문제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체중도 계속 늘어서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했죠. 의사 선생님은 식사량을 줄이라고 하셨지만 배가 고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박철수 할아버지께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200ml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배가 차서 밥맛이 떨어질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오히려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도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 달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에서 150으로 떨어졌고 2달 후에는 130까지 내려갔습니다. 체중도 석 달 만에 5kg이 줄어서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약도 한 알 줄이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왜 식사 전 물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첫째, 물이 위를 적당히 채워주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과식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0칼로리를 덜 섭취한다고 합니다. 둘째, 물이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셋째, 식사 전에 마신 물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께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식사 30분 전에 마십니다. 너무 바로 직전에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30분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양은 200ml 정도, 종이컵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셋째, 천천히 조금씩 마십니다. 급하게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전과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3시, 탈수 예방의 골든타임. 세 번째 중요한 물 마시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가 되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가벼운 탈수 증상입니다. 광주에 사는 69살 최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순희 할머니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지러워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혈압을 재봐도 정상이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는 말만 들으셨죠. 하지만 제가 최순희 할머니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는 점심때까지 물을 거의 안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차 한 잔 정도만 마시고 오후 내내 물을 안 마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물을 찾으셨죠. 제가 최순희 할머니께 권해드린 것은 간단했습니다. 오후 3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물 한 잔을 꼭 마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습관이 안 돼서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후에 느끼던 두통이 거의 사라졌고 어지러움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녁 시간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오후 3시에 물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아침부터 활동하면서 계속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몸속 수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액이 진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체온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땀을 통한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셋째,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액도 줄어들어 관절이 뻐근해집니다. 오후 3시에 물을 마시면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됩니다. 체온 조절도 원활해지고 근육과 관절도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오후 3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잊지 않고 마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시계에 알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양은 200에서 300ml, 큰 컵으로 한 컵 정도입니다. 셋째,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마시지 말고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오후 3시에 물 한 잔은 여러분의 오후 시간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물.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물 마시는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에는 물을 안 마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인천에 사는 73살 이명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순 할아버지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식은땀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혈액이 너무 진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다고, 특히 밤에 물을 전혀 안 마시는 습관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이명순 할아버지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했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새벽에 느끼던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싹 마르던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잠들기 전 물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자는 동안 약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 호흡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분을 잃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땀샘이 활발해져서 밤에 식은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 결과 새벽이 되면 혈액이 매우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이 진한 혈액이 왜 위험할까요? 새벽 시간은 우리 몸의 혈압과 맥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혈액까지 끈적하면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절반 이상이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는 동안 혈액이 너무 진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혈전 생성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신장이 밤새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십니다. 바로 직전에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 1시간 정도 여유를 두세요. 둘째, 양은 150에서 200ml 정도, 작은 컵으로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뇨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찬물은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잠들기 전 물 한 잔은 여러분의 새벽과 아침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올바른 물 선택과 보관법. 이제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생수, 정수기 물, 끓인 물 중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깨끗한 물이라면 어떤 물이든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노후된 배관을 통과하면서 오염될 수 있으니 정수기를 사용하시거나 끓여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끓인 물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끓이면 염소와 세균이 제거됩니다. 또한 물 분자가 작아져서 몸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다만 끓인 후 하루 이상 보관하면 다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생수는 어떨까요? 생수는 편리하지만 플라스틱 병에 오래 보관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차 안이나 햇볕이 드는 곳에 오래 두지 마세요. 생수는 개봉 후 이틀 이내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수기 물은 어떨까요? 정수기는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필터를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교체 주기를 꼭 지키세요.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차가운 물이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0에서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뜨거운 물은 어떨까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 살짝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물 보관도 중요합니다. 끓인 물은 깨끗한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음식용 플라스틱인지 확인하세요. 보관한 물은 이틀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과 관련된 흔한 오해들. 물 마시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하루에 물 8잔, 2리터를 꼭 마셔야 한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수분량이 다릅니다. 체중, 활동량, 날씨,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1.8리터, 약 9컵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변 색깔을 보세요. 소변이 맑고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한 것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입술과 입안이 건조하지 않은지도 확인하세요. 두 번째 오해, 커피나 차도 수분 섭취에 포함된다? 이것도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커피와 차에도 물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를 마셨다면 그만큼 물도 더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갈증이 나면 마시면 된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맞지만 노년기에는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오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는 반 컵 정도만 가볍게 마시고 본격적인 수분 섭취는 식사 전후로 하세요. 다섯 번째 오해,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이 생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잘 배출하면서 부종이 줄어듭니다. 물론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다를 수 있으니 그런 경우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섯 번째 오해, 밤에 물을 마시면 다음날 얼굴이 붓는다? 이것도 대부분 틀렸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짠 음식을 먹었거나 잘못된 자세로 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을 줄여줍니다. 일곱 번째 오해, 생수가 수돗물보다 훨씬 좋다. 이것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어 안전합니다. 정수기로 한 번 더 거르거나 끓여서 마시면 생수만큼 안전합니다. 생수는 편리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덟 번째 오해, 물만 마시면 다른 음료는 안 마셔도 된다? 이것은 반만 맞습니다. 물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우유, 두유, 과일 주스 같은 건강한 음료도 적당히 마시면 좋습니다. 다만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나 탄산음료는 피하세요. 물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닌 그냥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심장, 뇌, 신장, 관절, 피부 건강을 모두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침대 옆에 물병을 놓으세요.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의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매일 아침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물 한 잔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다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시는 물 한 잔,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